오늘 강의사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배경 설명해 드린 것처럼 벨주티펀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약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아이캐칭하라고 A New Kid on the Block, 이거 옛날에 이제 노래 제목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해놓은 이유는 메커니즘도 재밌지만 이렇게 불릴 만한 이 말을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면 신참 또는 유망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충분히 그런 레코그니션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허가가 나게 되면 뉴스가 나오게 되는데 2021년 8월 23일에 FDA에 의해서 첫 번째 인디케이션을 받았을 때 뜬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웰리렉이라고 하는 벨주티판이라고 하는 약이 VHL Associate Cancer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 허가는 이제 그 라이스박 004라고 하는 싱글암 스터디인데요. 6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허가를 받았다고 돼 있고 120mg 매일 주는 치료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VHL 어소시에이트 튜머를 리널 셀 캔서, 그다음에 CNS 헤만지오블라스토마, TNET 이렇게 해서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면이 있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NCCN인데 NCCN에 들어가서 보시면 히레다터리 캔서, 그래서 유전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캔서를 치료하는 그중에서도 히레다터리 RCC, 리널셀 캔서에 쓰는 치료제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제 VHL만 설명드리겠어요. 그래서 VHL에는 Preferred Regimen으로 벨주티펀이 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쓰지 못하거나 다른 상태에서는 파소파닙이라고 하는 멀티 TKI를 쓰도록 리커멘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이 VHL은 굉장히 재미있는 그 병인론이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들으시면 아마 한번 듣고 잘 이해하시면 다른 거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VHL이라고 하는 말은 폰 히펠 린다우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폰 히펠이라는 의사와 린다우라는 의사 두 명이 이제 이거를 발견을 하고 또 그 패솔로지를 규명을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닥터 폰 히펠은 옵탈몰로지스트인데 자기 환자 중에 레티날 안지오블라스토마가 있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의 질환을 닥터 린다우라는 분이 병리학적으로 현미경으로 보고 특별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VHL 진이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 VHL이 이 이제 tumor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VHL이라는 진이 이제 이름이 VHL 진이라고 붙여졌는데 우리가 몸에서 산소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HIF, 하이폭시아 인듀서블 팩터 1 알파와 2 알파의 각각의 프로테인이 프롤린 하이드록실레이즈에 의해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게 되면 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된 프로테인이 그러니까 VHL하고 일롱게이션 팩터라고 하는 두 개의 프로테인의 복합제에 달라붙어서 이 컴플렉스가 쓰레기로 인지가 되면서 프로테오솜이라고 하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프로테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눌목시아, 즉 산소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VHL 진이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VHL 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플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쓰레기장으로 데려가는 앤데 말하자면 쓰레기로 처리를 못하게 되거든요. 사실 이 프로테인이 쓰레기는 아니지만 쓰레기장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안 보내지니까 과다한 프로테인이 생기고 이 과다한 프로테인들이 핵 속으로 들어가서 HR이라고 하는 이제 DNA의 프로모터 사이트에 붙게 되고 이제 붙기 전에 이 히프1하고 히프2 알파는 히프1 베타라고 하는 애와 붙어서 컴플렉스를 이루게 되면 이제 이 프로모터 사이트에 붙게 돼요.
프로모터 사이트에 붙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테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GLUT1, PDGF 베타, 그다음에 TGF 알파, VGF 이런 프로테인을 만들게 되고 우리 몸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테인인 에리트로포에틴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발현이 되면서 이제 레날셀 캔서와 같은 질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레날셀 캔서 이외에도 바스큘라리티가 굉장히 많은 헤만지오블라스토마나 이제 다른 암종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폰 히펠 린다우 신드롬이 생기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눈 속에 이제 혈관종 같은 게 생기고 머릿속에서도 혈관종이 생기고 판크레아스에 PNET라고 하는 뉴로엔도크라인 튜머가 생기고 그 밖에 피오크로마사이토마 이제 이런 것도 생기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중요한 신장의 클리어셀 타입의 리날셀 캔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보시면 벨주티파는 스몰 몰레큘이에요. 그래서 몰레큘러 웨이트가 383의 작은 스몰 몰레큘이고 HIF2 알파를 저해를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HIF2 알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제 이 HIF2 알파의 바인딩, 그러니까 완 베타에 붙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로스테릭이라고 하는 말은 엔자임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테인의 엔자임 사이트가 아닌 다른 사이트에 가서 프로테인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알로스테릭 바인더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벨주티반이 레귤레이터리 어프로벌을 받을 때까지 히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6월 달에 올판 데지그네이션을 받고 20년 7월 달에 바로 이어서 브레이크스루 데지그네이션을 또 받고 그런 다음에 2021년에 NDA 서미션을 했을 때 3월 달에 NDA 서미션을 했을 때 프라이어티 리뷰로 지정을 받게 되고 그때로부터 5개월 만에 FDA가 이제 인허가를 하게 되는데 폰 히펠 린다우 디지즈 어소시에이트 튜머 이렇게 해서 인허가를 해주게 되고요.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인디케이션인 클리어셀 타입의 리널셀 캔서에서 PD1 또는 PD-L1 엔티바디 또는 이니비터하고 VEGF TKI에 페일한 경우에 인허가를 받게 됩니다. 자, 약이 나왔을 때는 약에 이제 사이언티픽한 백그라운드가 있을 텐데 이게 허가를 받았을 때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사우스웨스턴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FDA가 벨주티펀이라는 약을 인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우리 대학에서 25년 동안의 전의를 통해서 허가받은 약이에요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UT, SW를 보면 사실 그 UT들은 다 옛날에 오일머니로 큰 데예요. 거기 이제 텍사스에서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UT 사우스웨스트에 6명의 노벨 프라이즈 위너가 나왔다 하고 25명의 내셔널 어워드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다고 하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사이언티픽 트랙이 있습니다. 제가 히스토리를 이 뉴스에 나온 걸 정리를 했는데요. 1997년에 이 대학과 대학병원에 닥터 스티븐 맥나잇과 닥터 데이빗 러셀이라는 분이 HIF2 알파 진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HIF2 알파가 HIF1 베타와 붙는다라는 사이언스도 규명하게 되고 이 컴플렉스가 VEGF를 많이 생성을 해서 키드니 캔서를 만든다. 이제 여기까지 알게 이제 그런 규명하게 되고요. 2003년도에 닥터 리처드 브룩이라는 분과 케빈 가드너라는 분이 이제 이거 두 개를 어셈블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히프2 알파, 히프1 베타는 다른 프로테인이니까 두 개가 붙었을 때가 헤테로다이머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붙지 못하게끔 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20만 개의 드럭 라이크 몰레큘을 만들어서 이제 이 중에 일부가 붙지 않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년 뒤에 펠로톤 테라피틱스라는 스피노프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HIF2 알파 이니비터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PT2385하고 PT2977이라는 게 이제 캔디디스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 뒤에 닥터 제임스 브루고랄로스 이분은 피지션인 것 같아요. 이분이
250마리의 마이스에다가 리널셀 캔서를 주사를 해가지고 PT2385 아까 말씀드린 두 개 중에 하나죠. 그걸로 치료를 해보니까 HIF2 알파를 블록을 하고 리널셀 캔서의 성장을 저해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그 효과가 놀랍게도 수니티닙보다 더 좋고, 그때는 이제 수니티닙이 정말 좋은 약이라고 사람들이 다 믿고 있을 때죠. 그다음에 톨러러빌리티도 아주 좋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닥터 케빈 컬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First in Human 트라이얼을 시작하게 되고 5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일상 임상 시험을 했는데 50% 이상의 환자에서 튜머가 줄어들거나 또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을 발견을 하면서 아주 잘 톨러레이트하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머크가 이제 이때 돈이 아주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죠. 그래서 2019년도에 머크가 펠로톤을 이제 어콰이어를 하게 됩니다. 1.05 빌리언이니까 아마 얼마가 될까요? 1조 300억 원? 아니고 1조 한 3천억 원?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되는 사이언스인데 닥터 커튼이라는 분하고 닥터 브루골라루스라는 분이 드럭 레지스턴스 튜머에서도 히프트 알파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직 임상에 적용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드럭 레지스턴트 튜머에서 또 벨주테판을 어플라이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2021년도에 이제 드디어 인허가를 받게 되죠. 아까 25년의 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 전에도 무슨 이제 연구를 어, 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제 25년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이 대학이 정말 굉장한 기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벌주티판이 이제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디케이션은 정확하게는 폰 히펠 린다우 디지스이면서 그다음에 이것이랑 관계가 있는 리날셀 캔서, 그다음에 CNS 헤만지오블라스토마 또는 팬크레아틱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 이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디어트 서저리를 리커하지 않는 그런 환자라는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120mg을 매일 먹인다.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멀티 디스플리너리 리뷰의 첫 페이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눈을 의심했는데 어플리칸트라는 건 머크거든요. 머크가 어플라이 할 때는 우리 이 약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VHL하고 관계가 있는 리널셀 캔서의 인디케이션을 주세요 했는데 FDA가 놀랍게도 그보다 넓은 인디케이션을 줬어요. 그래서 포니펠린다우 디스에서 관계가 있는 리널셀 카시노마, CNS 헤만지오블라스토마, 팬크레아틱 뉴로엔도크라인 튜머에 다 주었습니다. 61명밖에 안 되고 이 질환이 다 있는 환자가 이 61명 전체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피보탈인 라이스파크 004 스터디를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오픈 레이블 스터디로 페이스 2이고 처음부터 리널셀 캔서를 치료하는 약으로 개발하려고 했기 때문에 엘리지빌리티 크라이티리아는 포니펠 린다우가 있으면서 적어도 한 개의 메저러블 리널셀 튜머가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키드니나 또는 리널셀 캔서로 생각이 되는 튜머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프라이어 시스테믹 테라피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메타스타시스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처음 개발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데이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포니펠 린다와 관계 있는 RCC는 그때까지 네버 아무런 치료제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IND가 허가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오브젝티브 리스폰스 레이트인데 RCC에서의 ORR, 그래서 레시스트 1.1에 대한 그리고 IRC가 1근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됐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서는 논 RCC 네오플라즘에서의 ORR가 양쪽 다의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를 보는 거를 이제 메이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했고요. 그다음에 환자 전체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명이라고 했는데 이 61명은 사실 인허가를 받기에는 굉장히 작은 숫자잖아요. 그렇지만 이 인허가를 해줬다는 거는 그만큼 언맷 니스가 높아서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피커시를 보시면 오버롤 리스폰스 레이트가 49.2%인데 이제 둘 중에 한 명은 반응을 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median duration of response는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보시면 이게 전부 다 18개월, 미디안 18개월 팔로우업인데 아직도 다 잘 가고 있고 이 중에 딱 2명만 임상시험 당시에 진행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있는 컬럼을 제가 다시 마그니파이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질환에 대한 트래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잘록한 부분이 약을 투여 시작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약 투여 시작한 시점에서 이제 튜머가 줄어들었나 또는 자랐나를 본 건데 놀랍게도 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로 보시면 튜머가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자라게 되잖아요. 자라서 이제 제로 포인트에서 약을 시작을 했는데 약을 쓰기 전에 매년 3.3mm씩 계속 자라고 있었던 암들이 이제 약을 쓴 이후에는 평균 4.4mm씩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 롱기튜디널하게 타겟 리전에 체인지가 있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인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건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 환자들 중에서 전체 다가 PNET를 갖고 있었거나 전체 다가 CNS 헤만지오블라스토마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61명 중에 12명이 PNET를 갖고 있었는데 리스폰스 레이트가 83%, 굉장히 좋은 리스폰스 레이트죠. 그다음에 24명의 CNS 헤만지오블라스토마 환자 중에서 ORR이 62.5%, 미디안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가 22개월. 그래서 논 RCC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이프티를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이 폰히펠린다우 진의 이제 다운 레귤레이션이 되게 되면 HIF2 알파가 액티베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에리트로포에틴과 같은 물질을 만든다라고 얘기인데 크게 나눠서 VEGF는 튜머를 만드는 거고 에리트로포에틴은 RBC 즉 적혈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벨주티판을 쓰면 자연스럽게 빈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빈혈이 굉장히 중요한 어드버스 이벤트고 빈혈이 오니까 환자가 쉽게 피곤해지고 그다음에 디지니스가 있고 이제 이런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하이폭시아도 따라서 오게 돼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니까 하이폭시아가 와서 O2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이제 헤모글로빈은 끝없이 한없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치료하다 보면은 처음 한 2개월 정도는 떨어지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고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에리트로포에틴이 떨어졌을 때 에리트로포에틴을 써도 되는데 보시면 에리트로포에틴 쓰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리트로포에틴을 캔서 환자에서 본 아네미아에 썼더니 훨씬 더 튜머의 프로그레션이 빨라졌고 서바이벌도 줄어들었고 그런 과거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세이프티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는 이 61명의 환자와 그다음에 일상에서 들어왔던 58명 환자 중에 톡시스 때문에 사망한 환자는 없었는데 한 명이 오버도즈로 사망해서 이건 이제 사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버도즈는 환자나 뭐 이제 어떤 여건에 의해서 많이 먹게 돼서 생기는 일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워닝 앤 프리쿠션에 아네미아와 하이폭세미아가 생길 수 있고 엠브로피탈 아브노말리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은 세이프티에 비해서 이피커시가 훨씬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프루버를 인 페이버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세이프티와 그다음에 이제 다른 이펙티브니스는 포스트 마케팅 리퀘어먼트하고 포스트 마케팅 커미트먼트에서 보도록 이제 리커멘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멀티디스플리너리 리뷰는 항상 베니핏 리스크 어세스를 한 다음에 베니핏이 리스크를 상회하여 인허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길게 설명으로 썼지만 VHL은 어메니스가 높다. 그다음에 VHL은 서저리를 하거나 또는 VHL related RCC나 다른 튜머에서 스페시픽한 트리트먼트는 없고 남의 치료제를 빌려다 쓴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카이네이즈 자체에 대해서 VHL related RCC에 대한 다른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싱글암 스타디지만 ORR이 RCC하고
PNET하고 CNS 헤만지오블라스토마에서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는 아네미아와 하이폭시아가 있고 디지니스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램스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베니핏이 리스크를 상회하여 허가를 해주고, 그 대신에 이제 레터에 자세하게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스 워닝을 잠깐 보여드리면 2021년 허가 당시와 23년도에 리바이스드가 조금 다른데요. 처음 인허가를 했을 때는 아네미아가 9g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약을 중단하고 9g 이상 올라가면 쓰라고 돼 있는데, 조금 그 제한점을 낮춰서 8g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약제가 UGT2B17하고 CRP2C19의 듀얼 푸어 메타볼라이즈인 경우에 AUC가 3.2배나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트릿을 가진 형질을 가진 환자에서는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아네미아와 하이폭세미아가 생기니까 이제 도즈 모디피케이션을 이에 의해서 하라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8g을 중심으로 아래면 끊었다가 올라가면 다시 쓴다. 라이프 스트레이닝 할 때도 끊었다가 다시 쓴다. 대신 8g 이상 올라가면 쓴다. 세츄레이션은 88% 이하일 때 끊었다가 88%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시 쓰고, 라이프 스트레이닝 할 때는 하이폭시아의 경우에는 퍼머넌틀리 디스컨티뉴하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그레이드 3가 있을 때는 끊었다가 그레이드 2 이하로 좋아지면 다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다시 시작할 때 클리니컬 시츄에이션에 의해서 40mg씩 리덕션을 하라고 돼 있어서 120mg 풀 도즈를 쓰다가 문제가 되면 80mg로 낮추고, 80mg로 낮췄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40mg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포스트 마케팅 리퀘어먼트로는 2개의 애니멀 스타디를 하고 1개의 클리니컬 스타디 데이터를 내라고 돼 있는데요. 1개의 클리니컬 스타디는 뉴 스타디가 아니에요. 온고잉 스타디에서 3년 팔로업 해가지고 어드버스 이벤트하고 이제 그 프로파일을 자세하게 봐서 3년 동안 매년 보고를 하면서 3년 차에 파이널 리포트를 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스하고 레트에서 아네미아, 하이폭세미아, 엠브로피탈 톡시시티를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마케팅 커미트먼트는 회사가 커밋한 스타디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커밋한 스타디에서 아까 CNS 헤만지오블라스토마와 PNET를 주긴 했지만 환자 수가 많지 않았잖아요. 이제 그 스타디를 롱텀 팔로업을 하고 새로운 스타디에서 ORR과 DOR을 보라고 돼 있고, 새로운 스타디에서는 적어도 30명 이상의 환자를 하겠다. 근데 두 번째 스타디는 사실은 첫 번째 스타디하고 파퓰레이션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PNET는 일치하는데 피오크로모사이토마나 파라강글리오마는 약간 다른 튜머거든요. 하지만 이걸 이제 코밋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서브그룹에 대해서도 지금 온고잉 스터디에서 서브그룹들도 보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리널셀 캔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리널셀 캔서에서도 HIF2 알파가 올라가는 경우가 스포라딕한 리널셀 캔서의 약 67%에서 VHL이 다운 레귤레이션이 돼서 HIF2 알파가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VHL의 VHL이 다운 레귤레이션 되는 경우는 이제 스포라딕 캔서에서는 프로모터 메틸레이션이 되거나 미센스 뮤테이션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이제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리널셀 캔서에서는 트리거는 VHL이 작동을 안 해서 HIF가 올라가서, 그다음에 VEGF하고 PDGF, TGF-알파, mTOR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이제 튜머가 계속 생긴다라고 하면 각각 문제가 되는 애들을 이제 인터벤션에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게 벨파시즈막, 그다음에 스니티닙, 소라페닙, 에버룰리무스, 템시롤리무스. 이제 이렇게 하고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아벨로마 플러스 악시티닙, 펜브롤리즈마 플러스 악시티닙, 펜브롤리즈마 플러스 렘바티닙, 니볼로마 플러스 이필로마. 제가 여기 한 가지 빠뜨렸네요. 니볼로마 플러스 카보잔티닙. 이제 이래가지고 과거에 알고 있던 TKI에다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다 올려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데이터를 가져서 이제 인허가를 받았는데 조금 자세한 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리널셀 캔서는 크게 나눠서 조직학적으로 클리어셀 타입과 난 클리어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클리어셀 타입이 7, 80%를 차지하고 논클리어셀 타입이 이제 10 내지 15%가 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그러니까 말리그난시지만 캔서라고 분류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전히 뭐 머저리티는 클리어셀 리널셀 튜머가 되겠고, 바이올로지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개발도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파필라리 리널셀 캔서가 두 번째로 많은 것인데, 이게 이제 타입 1, 타입 2로 나눴다가 지금은 이렇게 나누지는 않고 있는데, 이거는 CMET 바이올로지가 많이 관여가 되지만 어쨌든 클리어셀하고는 바이올로지가 다르고, 우리나라에서 무려 3,000명이 넘는 환자를 레지스트리로 보고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2년부터 2017년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25년이죠. 25년 동안 진단된 메타스타틱 리널셀 캔서의 환자들의 서바이벌을 팔로우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5년 서바이벌이 17%, 아주 예후가 나쁜 캔서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 인허가 받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널셀 캔서는 리스크 팩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클리니컬 리스크에 따라서 리스크 팩터를 0, 1, 2, 3 또는 그거를 이제 두 가지 다른 파라미터를 갖고, 그래서 MSKCC 크라이테리아하고 IMDC 크라이테리아로 나누는데, 어쨌든 리스크 팩터가 없으면 이제 페이버러블 리스크 그룹이고, 1, 2면은 인터미디엇 그룹이고, 3이면 이제 푸어 리스크 그룹인데요. 이게 치료를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실제 치료를 해보면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NCCN도 보시면 페이버러블한 그룹과 인터미디어트 투 푸어 그룹은 치료의 리커멘데이션이 다른데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은 이필루마브과 니볼루마브는 카테고리 1이 아니고 그냥 표시가 돼 있고, 약간 미국적인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이필루마브과 니볼루마브이 아래쪽에서는 카테고리 1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데이터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보잔딥닙이 아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다르고, 어쨌든 간에 이 패널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FDA 인허가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른쪽 아래 써놓은 말은 뭐냐면, 아벨루마프하고 엑스티닙도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건 NCCN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패널이 리커멘드 하지 않을 이유가 있지 않은데, 카테고리 2A라고 해서 여기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자, First Line Metastatic RCC를 정리를 좀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5개의 굉장히 커다란 3상 임상 시험들을 가지고 임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ORR은 40%에서 70%, 그다음에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12개월에서 24개월, 그다음에 이제 오버롤 서바이벌, 아까 제가 5년 서바이벌이 17%라고 했잖아요. 미디안이 46 내지 55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발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약 때문에 발전이 된 건가 아닌가 하는 거는 또 이제 따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다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여지라고 하는 이제 그래프가 이런 것인데, 이게 펜브롤리즈마프하고 렌바티닙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근데 보시면 오버롤 서바이벌의 세퍼레이션이 앞쪽에 되게 좋은데, 아직은 데이터가 아직도 머추어하지 않아서 뒤에 센서된 환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은 펜브롤리즈마 플러스 렌바티닙 환자들이 훨씬 센서가 많기는 한데, 순위팀 환자들도 생각보다 데이터가 훨씬 좋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가끔 임상시험을 망하게 하는 거죠. 옛날 데이터보다 너무 좋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거는 포지티브 데이터라서 인허가를 받았고요. 펜브롤 램바에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튜머가 얼마나 줄어드냐에 따라서 실제로 오버롤 서바이벌이 또 다르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튜머가 CR이 된 그룹에서는 약 85%의 환자가 굉장히 오랫동안 살고, 이 서바이벌 커브가 플랫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75% 이상 줄어든 PR, PR이라고 하는 게 이제 30% 이상 줄어든 PR인데 75%가 훨씬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 환자들도 약 80% 가까이 롱텀 서바이벌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PR이 75%인 환자들은 롱텀 서바이벌이 그러니까 5년 서바이벌이 46개월이니까 이제 훨씬 못한 거죠. 옛날보다는 훨씬 개선되었지만 이렇게 튜머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리볼루맙, 이필루마밥 데이터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이유는 리볼루맙과 이필루마밥이 원래 임상 시험을 할 때는 모든 리스크 그룹의 환자들을 다 집어넣었고, 여기 근데 이제 레이블링에 보면 인터미디어트 푸어 리스크만 인허가를 받았어요. 리스크 그룹을 다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미디어트 푸어 리스크 그룹에서의 그 오버롤 서바이벌의 세퍼레이션인데, 그다음에 보시면 이 가운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게 ITT 파퓰레이션 전체 파퓰레이션이고,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서바이벌 커브거든요. 하자 레이쇼가 0.68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명하게 베니핏을 보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페이버러블 그룹에서 보면 하자 레이쇼가 0.87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인디케이션을 받을 때는 인터미디에이트 푸어 리스크만 받았고, 그 뒤에 이 집에서 이제 니보하고 카보잔티닙하고 콤비네이션을 해서 새로운 콤보로 인허가를 받았고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맨 오른쪽이 페이버러블 그룹이에요. 페이버러블 그룹은 오버롤 서바이벌의 세퍼레이션이 미니멀할 뿐 아니라 중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반대죠. 나중에 살짝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페이버러블 리스크 그룹은 빠지고 FDA가 가운데 있는 그룹만 인허가를 해준 거죠.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는데, 벨주티판을 예전에 이제 치료받았던 환자들에서 치료를 하는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에서 임상시험을 해서 무려 740명이 넘는 환자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요. 언리섹터블 하면서 어드밴스드와 메타스타틱 클리어셀 리날셀 캔서 환자 중에서 예전에 PD-1 엔티바디와 VEGFR TKI의 페이란, 그리고 previous lineage of treatment가 한 가지 내지는 세 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PD-1, PD-L1하고 VEGFR하고 한꺼번에 콤보로 쓰면 one 라인이 되거든요. 지금 하여튼 이런 거를 다 경험했는데 페이란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시험을 했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듀얼 엔드포인트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하고 오버롤 서바이벌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가 두 개인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OS는 아직 머추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NDA 서미션을 했을 때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데이터만 갖고 허가를 받은 걸로 보여요. 이제 보이고 보시면은 두 번의 인테림을 했는데 두 번 다 미디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에버롤리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5.6, 5.6, 5.6, 5.6 같아요. 같은데 그 뒤에 가면은 이제 세퍼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1년과 2년 서바이벌을 보면 벨주티판이 훨씬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스폰스 레이트도 보시면 벨주티판이 CRPR 합해서 22.7%, 에버롤리무스가 3.5%니까 훨씬 차이가 나죠. 그리고 CR이 3.5%인데 이게 사실 740명의 환자인데 이제 반만이라고 쳐도 이 환자 수가 10명이 넘는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캔서 환자에서 CR이 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소식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 ICI 페이란 환자에서 새로운 치료제로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진짜 괄목할 만하다는 거죠. 프리스크라이빙 인포메이션에 나와 있는 거를 다시 이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와니어 서바이벌을 보시면 벨주티반과 에버롤리무스 사이에 33.7하고 17점, 거의 2배. 그다음에 이제 2년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4배가 넘죠. 네. 어드버스 이벤트를 보면 에버롤리무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저하게 어드버스 이벤트가 많은 거는 아네미아, 하이복세미아, 그다음에 디지니스고요. 다른 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에버롤리무스가 더 톡식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벨주티파는 아주 쓰기 편안한 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아네미아, 하이복시아는 드문 어드버스 이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따로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12월 14일 날 인허가를 받았고요. 사실 제가 이 힙스 사이언스에 관심이 많았는데 2021년에 VHL RCC에 받은 순간 RCC도 금방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머크가 그걸 사면서 동시에 이제 인터벤션을 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740명의 환자를 삼상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빨리 결과를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인디케이션을 보시면 이제 그 PD-1 또는 PD-L1 안티바디, 여기는 안티바디가 안 돼 있고 이니비터라 돼 있지만, 그다음에 VEGF TKI의 페이란 그런 어드밴스드 리널 셀 캔서 환자에서 치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CCN에 보시면 벨주티반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왜 카테고리 2A로 올라가 있는지는 조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PFS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그다음에 FDA가 accelerated approval이 아니라 regular approval을 해줬는데, 어쨌든 그리고 preferred regimen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약은 이제 굉장히 잘 쓰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허가받은 지 8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얼마나 쓰였는지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자, 벨주티반이 이제 그 다음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렌바티닌 콤비네이션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거 말고도 콤보가 있지만, 보시면, 예전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페일했던 환자에서 벨주티반하고 렌바티닌을 쓰면 굉장히 좋은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실제로 그 오버럴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면 50%, 그다음에 미디안 듀레이션 오브 리스폰스는 팔로업 기간 중에 아직 이르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레지멘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벨주티반이 여러 가지 삼상 임상이 가고 있는데, 아래 세 개가 페이스 3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페이스 3는 에주반트 테라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펜블리즈마비 에주반트인데, 이제 거기에서 더 개선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벨주티반을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레지멘이 펜브리즈마 플러스 렌바티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다 이제 벨주티반을 콤비네이션을 하거나 또는 카본리맙이라고 하는 다른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쓰는 그런 이제 세 가지 암의 트라이얼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슷한 트라이얼이 또 다른 세팅에서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 중에 하나는 차이나 스타디였던 것 같기도 하고, 차이나 스타디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여기 지금 보시면 2026년 10월 달에 리드아웃이 아주반트하고 퍼스트 라인이 다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2년 뒤가 되면 또 이제 이 지각 변동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 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벨주티반을 쓰게 되면 서프레서 T셀을 눌러줘서 이뮨 트리거를 한다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와 벨주티반의 컨비네이션은 사이언티픽 레셔널이 이제 분명한 부분이 있죠. 자, 히프2 알파 이니비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는데, 패소피지올로지상 잘 들을 만한 근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히프2 알파를 치료제로 사용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인허가를 받은 그런 인디케이션들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전으로, 그다음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쓴 다음에 이니비터를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괄목할 만한 그런 약제인데, 클리니컬 이피커시가 VHL 릴레이티드 튜머에서는 단 61명의 환자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클리어셀 타입의 스포라딕 리널셀 캔서에서는 740명의 큰 스터디를 했으니까 OS 팔로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겠지만, 아직 그 데이터는 머추어하지 않았고, 그러나 인디케이션을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퍼스트 라인하고 에주반트에서 이제 그 트라이얼 중이고, 그래서 2년 후에는 또 데이터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감을 주는 그런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